오늘은 고양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고양이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비대심근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름부터 굉장히 좀 무서운 기운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대심근병증은 말 그대로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컫는데요.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기 위해서는 심장이 이완할 때 많은 양의 혈액이 가득 차야겠죠. 그런데 이때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면서 혈액이 충분히 차지 못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 온몸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고양이 비대심근병증은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초기에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단순히 잠이 좀 많아지고요. 좀 힘이 없어지고 밤을 잘 안 먹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을 하거나 입으로 숨을 쉬고 또 호흡을 힘들어하게 되고요. 이 정도까지 증상을 보였다면 좀 병이 상당히 좀 진행된 이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고양이가 비대심근병증이라면 혈전증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혈전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다른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 이거를 정확히 혈전색전증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 고양이 뒷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그거 알아요. 네. 거기가 이제 뒷다리로 들어가는 그 대동맥 분지되는 데 아닌가요? 맞아요. 행복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역시 똑똑한 이양. 방금 이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다리에 갑자기 통증을 느끼거나 냉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병에는 왜 걸리는 거예요? 이 병은 아직 정확히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종들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정리가 잘 돼 있죠? 정리돼 있는 거 맞아요? 하세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종들을 키울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고양이 비대심근병증은 보통 중년령 이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3개월령 이하의 어린 고양이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비대심근병증이라면 예후가 좀 좋지가 않죠. 예후가 좋지 않다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심장병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생존 기간이 결정이 돼요. 완치의 개념은 없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심장병을 발견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직 임상 증상을 보이기 전이라면 5에서 7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잘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생존 기간이 아무래도 좀 짧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전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뒷다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장이나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급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 그럼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 비대심근병증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보이기 전에 병을 미리 발견하고 생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게 핵심이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 다니면서 심장 이제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심장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고양이의 1년은 사람의 4년과 맞먹는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고양이의 비대심근병증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미리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거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비대심근병증으로 진단이 되면 보통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고양이 비대심근병증은 몇 가지의 약물로 치료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좀 더 동물병원에 자주 방문하면서 초음파 등의 장비로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약물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기팀은 뭔가요? 오늘의 기쁨은 바로 올바른 홈케어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집에서 집사가 정성스럽게 케어를 해주면 충분히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이는 거겠죠.
이와 동시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분이 제한된 처방식 사료를 먹이는 것도 좋고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고양이가 생활하는 환경을 좀 풍부하게 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조성해 주는 것도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양이의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뿜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보상적으로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오면 보통 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집에서 평소에 집사님들이 측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알려주시면 치료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고양이 비대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병은 증상이 약하거나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인 시점이라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수가 있는데요. 혈전증까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병을 발견했다면 고양이가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치료와 홈케어를 병행해 주는 것이 집사의 필수 조건이겠죠. 네, 맞아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